65세를 지나면 음식의 맛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짠맛에 대한 감각이 둔해져 예전보다 더 많은 소금을 넣어야 같은 맛을 느끼게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조금씩 짠맛을 더하는 습관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트륨 섭취량을 크게 늘린다는 점입니다. 이 변화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의 일부입니다. 미각세포의 민감도가 떨어지고 침 분비량이 줄어 음식 맛이 옅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 예전처럼 간을 맞춘다는 생각으로 소금을 더 넣게 되고 그 영향은 곧바로 신장에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신장은 혈액 속의 나트륨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일합니다. 그런데 나트륨이 과다하면 신장은 더 많은 수분을 잡아두고 그로 인해 혈압이 오르고 미세혈관이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덜 알려진 사실은 이런 변화가 증상 없이도 오랫동안 진행되다가 갑작스럽게 신장 기능 저하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은 65세 이후 짠맛의 함정과 소금 과다 섭취가 신장을 어떻게 먼저 망가뜨리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식탁 위 소금 한 꼬집이 건강한 미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소금, 즉 나트륨은 우리 몸에서 필수적인 미네랄이지만 과하면 독이 됩니다. 신장은 혈액 속 나트륨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일합니다. 나트륨이 많아지면 신장은 이를 희석하기 위해 체내에 더 많은 물을 잡아두게 되고 그 결과 혈액량이 늘어나 혈압이 상승합니다. 혈압이 높아지면 신장의 미세혈관들이 직접적인 압박을 받습니다. 마치 수압이 과도하게 걸린 수도관이 점점 약해지다. 결국 새거나 터지는 것처럼 신장의 여과막도 조금씩 손상됩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노폐물과 수분을 걸러내는 기능이 떨어지고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덜 알려진 사실은 나트륨 과다 섭취가 혈압만 올리는 게 아니라 신장 세포 내에서 염증 반응과 섬유화를 촉진한다는 점입니다. 이 섬유화가 진행되면 신장 조직은 되돌릴 수 없게 굳어지고 여과 능력을 영구적으로 잃게 됩니다. 진료실에서 68세 남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짜게 먹는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매 끼니 국물까지 다 마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혈압과 신장 수치가 서서히 나빠지던 그는 소금 섭취를 줄이고 국물 양을 절반으로 줄인 후 6개월 만에 혈압이 안정되고 신장 수치도 개선되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소금이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줄 몰랐어요. 결국 소금과 신장은 직결되어 있습니다. 나트륨을 줄이는 것은 단순히 혈압 관리 차원이 아니라 신장을 직접 보호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내일 식탁에서 소금 한 꼬집을 덜 넣는 것, 그 작은 변화가 신장을 오래 지키는 시작이 됩니다. 소금을 많이 먹는 습관은 신장에 두 가지 큰 타격을 줍니다. 첫째는 혈압 상승, 둘째는 미세혈관 손상입니다. 나트륨이 과도하면 혈액량이 늘어나고 혈압이 오르면서 신장 내부의 가느다란 혈관이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습니다. 이 미세혈관은 마치 머리카락보다 가는 물줄기 같은데 압력이 조금만 높아져도 쉽게 손상됩니다. 손상된 혈관은 여과 기능이 떨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여과막이 두꺼워져 노폐물 제거 능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덜 알려진 사실은 고염식이 신장의 레닌 안지오텐신 시스템을 과도하게 자극한다는 점입니다. 이 시스템은 혈압과 체액량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 지나치게 활성화되면 혈관이 수축하고 염증 반응이 심해집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혈압 상승보다 더 깊게, 더 빠르게 신장을 손상시킵니다.
69세 여성 환자분의 사례가 있습니다. 평소 김치와 젓갈을 즐기셨는데 건강검진에서 신장 기능 수치가 경계선에 있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저는 소금 섭취를 줄이고 저염 김치와 채소 위주의 식단으로 바꾸도록 권했습니다. 석 달 뒤 혈압은 안정되었고 소변 검사에서 단백질 수치가 낮아졌습니다. 환자분은 입맛이 처음엔 심심했지만 몸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학계에서는 고혈압이 신장질환의 주원인 중 하나라고 경고합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혈관 탄력이 떨어져 나트륨의 영향이 더 커집니다. 즉, 같은 양의 소금이라도 젊었을 때보다 노년기에 훨씬 더 큰 해를 끼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식사에서 간을 세게 하는 대신 허브나 레몬즙, 참깨처럼 나트륨 없이 맛을 더하는 방법을 시도해보세요. 혀는 금방 적응하지만 신장은 그 변화를 오래 기억할 것입니다.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신장이 보내는 초기 경고 신호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것은 부종입니다. 발목이나 발등, 종아리가 오후에 유난히 붓거나 아침에 눈꺼풀이 부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나트륨이 체내 수분을 붙잡아두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또 다른 신호는 지속적인 피로감입니다.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하면 노폐물이 혈액 속에 쌓여 전신 피로를 유발합니다. 겉으로는 잠을 잘 잔 것 같아도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머리가 맑지 않은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덜 알려진 사실은 소금 과다 섭취가 숨가쁨이나 심장 두근거림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체내 수분 과다로 심장이 더 많은 혈액을 펌프질해야 하므로 심장과 신장이 동시에 부담을 받게 됩니다. 68세 남성 환자분의 사례가 있습니다. 평소 국물 요리를 좋아했고 하루 3끼 모두 국물을 남기지 않고 먹었습니다. 그는 종종 오후에 발목이 붓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찼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신장 역과율이 정상 하한선으로 떨어진 것이 확인됐고 이후 소금 섭취를 절반으로 줄이자 붓기와 숨 가쁨이 사라졌습니다. 학계에서는 이런 증상들을 조용한 경고라고 부릅니다. 통증이 없으니 쉽게 무시되지만 이 신호들은 신장이 과부하 상태임을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최근에 몸이 자주 붓거나 쉽게 피로해진다면 소금 섭취를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식탁 위 소금통을 멀리하는 것만으로도 신장은 한결 편해질 수 있습니다. 소금의 해로움은 신장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나트륨 과잉은 칼슘 배출을 증가시켜 뼈 건강을 해치고 골다공증 위험을 높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뼈 밀도가 떨어지는데 여기에 소금 섭취까지 많으면 뼈에서 빠져나간 칼슘이 소변으로 배출되어 손실이 가속화됩니다. 또한 나트륨은 심혈관에도 부담을 줍니다. 혈압 상승과 혈관 수축이 반복되면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고 장기적으로 심부전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덜 알려진 사실은 소금이 혈관 내벽의 염증 반응을 촉진한다는 점입니다. 염증이 쌓이면 혈관이 좁아지고 혈류가 줄어 신장과 심장 모두가 영향을 받습니다. 66세 여성 환자분의 사례가 있습니다. 평소 뼈 건강을 위해 칼슘제를 복용했지만 짠 음식을 계속 섭취하던 탓에 골밀도 검사는 매년 악화되었습니다. 소금 섭취를 줄이고 채소와 견과류를 늘린 뒤 1년 후 검사에서 골밀도 감소가 멈추었고 혈압도 안정되었습니다. 그녀는 뼈 건강을 지키려면 소금부터 줄여야 한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학계에서는 나트륨 제한이 뼈, 혈관, 신장 모두에 이득이 된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각 장기의 회복력이 떨어져 예방이 더욱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식탁에서 소금을 줄이는 선택을 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신장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뼈와 심장까지 지키는 일입니다. 짠맛의 유혹을 줄일 때 몸은 더 가볍고 오래 버틸 힘을 얻게 됩니다. 소금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항상 짠맛이 강하게 느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는 겉으로는 짜지 않은데 나트륨이 많은 가공식품이 많기 때문입니다. 빵, 국수, 어묵, 햄, 소스류, 심지어 시리얼까지도 나트륨 함량이 높습니다. 덜 알려진 사실은 이러한 숨은 나트륨이 전체 섭취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국물을 전혀 마시지 않아도 라면 한 봉지에 들어있는 나트륨만으로 하루 권장량을 초과하는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69세 남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는 짜게 먹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매일 먹는 빵과 햄, 가공치즈로만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5을 넘었습니다. 식단을 분석하고 가공식품을 줄이며 신선한 재료 위주의 식사로 바꾸자 3개월 만에 혈압과 부종이 안정되었습니다. 이처럼 나트륨 조절은 단순히 소금 사용량만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장을 볼 때 성분표를 확인하고 저나트륨 또는 무첨가 표시가 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또 소스나 양념은 따로 덜어 찍어 먹으면 섭취량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학계에서도 숨은 나트륨을 줄이지 않고는 진정한 저염식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내일 장을 볼 때 평소 사던 가공식품의 나트륨 함량을 꼭 확인해 보세요. 생각보다 높은 숫자에 놀랄 수 있지만 그 순간이 바로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하루 나트륨 섭취를 이하 소금 약 5g기로 권고합니다. 하지만 65세 이후에는 혈관 탄력과 신장 여과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보다 더 적게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소금 34가, 나트륨 1.11.6기 정도가 적당합니다. 덜 알려진 사실은 짠맛에 대한 혀의 민감도는 3주 정도면 충분히 회복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소금을 줄이면 처음엔 심심하게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러운 맛에 익숙해지고 재료 본연의 맛을 더 잘 느끼게 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런 실천법을 권합니다. 국물은 절반만 먹기, 양념 간장 소스는 덜어 찍어 먹기, 절임 가공식품은 주 2회 이하로 제한 신선한 허브, 레몬, 마늘, 참깨로 맛내기 68세 여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소금 사용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간을 맞출 때 허브와 레몬즙을 활용했습니다. 2개월 후 혈압이 정상 범위로 내려갔고 부종도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심심했지만 이제는 이 맛이 훨씬 좋습니다. 라고 하고 했습니다. 학계에서도 고령층은 나트륨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신장 손상 위험을 절반 가까이 낮출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소금통을 식탁에서 치워보세요. 손이 덜 가면 자연스럽게 섭취량이 줄고 그 변화가 신장을 오랫동안 지키는 힘이 됩니다. 짠맛을 줄이면서도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핵심은 소금을 빼는 대신 향과 식감으로 만족감을 주는 것입니다. 첫째, 천연 향신료 활용입니다. 마늘, 생강, 대파, 후추, 고추, 바질, 로즈마리, 파슬리 같은 재료는 소금을 덜 넣어도 풍미를 살려줍니다. 둘째, 산미로 맛 더하기입니다. 레몬즙, 식초, 유자청은 짠맛 없이도 입맛을 돋우고 음식의 깊이를 더합니다. 셋째, 식감 살리기입니다. 채소나 해산물을 살짝 데치거나 구워서 본연의 아삭함과 고소함을 살리면
간을 세게 하지 않아도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덜 알려진 사실은 조리 순서만 바꿔도 짠맛을 덜 쓰고도 맛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소금을 조리 초반에 넣기보다 마지막에 살짝 뿌리면 적은 양으로도 같은 짠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67세 남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김치찌개와 된장국을 좋아했는데 소금과 된장을 줄이면 맛이 밋밋해질까 걱정했습니다. 저는 마늘과 대파를 넉넉히 넣고 마지막에 소금을 살짝 넣도록 권했습니다. 결과는 성공이었고 3개월 후 혈압과 신장 수치가 모두 개선되었습니다. 학계에서도 향신료와 산미를 이용한 저염 조리가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가장 지속 가능한 방법 중 하나라고 평가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녁에 소금 대신 마늘이나 레몬즙을 한번 써보세요. 혀가 느끼는 만족감은 그대로지만 신장은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나트륨을 줄이면 신장은 비교적 빠르게 반응합니다. 염분 섭취를 제한하면 체내 불필요한 수분이 빠져나가 부종이 줄고 혈압이 안정되며 미세혈관의 부담이 완화됩니다. 이 과정에서 신장은 여과막의 손상을 늦추고 일부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됩니다. 덜 알려진 사실은 나트륨을 줄인 첫 주부터 체중이 1dkg로 감소할 수 있는데 이는 지방이 아니라 체액이 빠진 결과입니다. 이런 초기 변화는 신장이 제 역할을 다시 하기 시작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70세 여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신장 여과율이 경계선까지 떨어졌고 부종이 심해 걷는 것도 힘들어했습니다. 하루 소금 섭취를 4지 이하로 줄이고 가공식품을 완전히 끊게 했습니다. 2개월 후 부종이 사라지고 혈압과 신장 수치가 모두 개선되었습니다. 그녀는 숨쉬기조차 편해졌어요 라며 웃었습니다. 학계에서는 나트륨 제한이 만성 신장질환 환자의 사망률과 투석 시작 시점을 늦출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회복력보다 진행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나트륨 조절이 더욱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나트륨 섭취를 기록해보세요. 소금통에서 나오는 한 꼬집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신장은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저염식은 단순히 소금을 줄이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트륨 배출을 돕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신장 보호식품을 함께 섭취하면 효과가 더 커집니다. 첫째, 칼륨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입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단호박, 바나나, 키위 등은 나트륨 배출을 촉진합니다. 단, 이미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은 칼륨 섭취를 제한해야 하므로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둘째,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은 생선입니다. 연어, 고등어, 정어리는 혈관 염증을 줄이고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셋째, 식이섬유가 많은 곡물입니다. 귀리, 보리, 현미는 혈당과 혈압을 안정시켜 신장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덜 알려진 사실은 마그네슘이 풍부한 견과류, 아몬드, 호두과, 혈관 확장과 혈압 안정에 기여해 간접적으로 신장을 보호한다는 점입니다. 단, 소금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65세 여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평소 국물 위주의 식사와 빵, 가공식품을 자주 먹어 혈압과 신장 수치가 좋지 않았습니다. 저염식과 함께 귀리밥, 생선, 채소, 무가당 견과류를 식단에 추가하자 3개월 만에 혈압이 안정되고 신장 기능 수치도 개선되었습니다. 학계에서도 저염식과 신장보호식품의 병행이 장기적으로 신장 건강을 유지하는 핵심 전략이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식탁의 나트륨은 줄이고 신장을 돕는 식품을 하나라도 더 올려보세요. 맛과 건강 두 가지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70세 남성 환자분 한 분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는 평생 짠 음식을 좋아했고 김치와 젓갈, 국물 요리를 하루 3끼 빠짐없이 먹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높고 신장 여과율이 정상 한선에 있다는 결과를 받았지만 나는 원래 짠 걸 먹어야 힘이 난다며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6개월 후 피로와 발목 부종이 심해져 다시 내원했습니다. 이번에는 수치가 더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식단의 절반 이상을 저염으로 바꾸고 김치와 젓갈을 주 1회 이하로 줄이며 국물은 절반만 먹도록 권했습니다. 처음엔 맛이 심심하다며 불만이 많았지만 가족과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3개월 뒤 그는 달라진 얼굴로 진료실에 들어왔습니다. 붓기가 거의 사라졌고 혈압과 신장 수치가 모두 개선되었습니다. 그는 짠맛이 줄어드니 오히려 재료 본연의 맛이 살아나더군요 라며 웃었습니다. 덜 알려진 사실은 혀의 짠맛 수용체가 줄어든 자극에도 다시 민감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나트륨을 줄이는 생활을 거의 3개월만 이어도 예전보다 훨씬 적은 소금으로도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환자분처럼 변화를 시작하는 시점은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한 끼에서만이라도 소금을 줄이는 선택을 한다면 그 순간이 바로 신장을 지키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저녁 햇살이 부엌 창가를 부드럽게 비추고 식탁 위에는 담백한 채소와 구운 생선이 놓여 있습니다. 국물은 반만, 소금은 절반만 사용했지만 그 안에는 건강한 미래를 향한 결심이 담겨 있습니다. 65세 이후 짠맛은 혀를 만족시킬 수 있지만 신장은 고통을 받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처럼 나트륨은 혈압을 올리고 신장의 미세혈관을 손상시키며 결국 회복하기 힘든 상태로 몰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흐름을 바꾸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소금 한 꼬집을 덜 넣는 것, 국물을 절반만 먹는 것, 가공식품을 조금 줄이는 것. 덜 알려진 사실은 이렇게 소금을 줄이는 생활이 신장뿐 아니라 심장과 뼈 건강까지 동시에 지켜준다는 점입니다. 작은 선택 하나가 몸속 여러 장기를 지켜주는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셈입니다. 앞으로의 건강은 지금의 식습관이 결정합니다. 짠맛을 줄이고 재료 본연의 맛을 되살리는 것. 그 단순한 변화가 1년 뒤 전혀 다른 건강 상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